저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교수라고 하고요. 2005년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고 올해가 20년이 돼가네. 그런 때네요. 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미생물에 관한 것이고요. 미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개량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미생물들을 개량하고 또 유전자 변형된 미생물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연구를 하는 건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학문 분야를 대사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공학이 이제 전공 분야고 그 전까지는 미생물의 먹이를 우리가 포도당을 주로 썼었는데 제가 최근 10년 동안은 가스를 먹이로 주는 미생물, 그래서 가스를 먹여서 미생물로 하여금 우리 산업에 또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미생물 개발, 그리고 미생물을 갖고 생산하는 공정 개발 이런 쪽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미생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공학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갔는데요. 그 CJ에 간 친구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그런 데 간 친구도 있고, 또 제약회사 간 친구들도 좀 있어요.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정책적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서 정책관리, K스텝이라나 이제 그런데 취직한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생명공학 쪽에 벤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또는 영 전공을 다르게 해가지고 배터리 만드는데 우리 화학공학의 기본을 공부하다 보니까 배터리 만드는 데 간 친구들도 있고 화장품 회사 간 친구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허 공부해가지고 특허청에 심사관으로 근무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매우 다양하죠?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은 발효공학이라는 수업입니다. 이 발효라는 건 알다시피 우리가 미생물을 잘 키우는 그런 것이 발효잖아요. 그래서 발효가 잘 안 되면 썩었다 그러고 잘 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맥주나 치즈나 이런 맛있는 게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미생물을 잘 길러가지고 우리 산업적으로 잘 필요한 화합물들을 잘 만들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르칩니다. 그 관련된 공정들,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학공 분야에 있었거나 아니면 또 중도 탈락하고 딴 데 근무하거나 하는 사람들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수업이 너무 어렵고 수학에 많이 오리엔트돼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냥 화학공학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화학을 배우나 보다 하고 와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공학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학의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있던 지식들을 산업적으로 크게 스케일업을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많은 물자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결국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그렇게 큰 기술을 갖고 큰 대량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대부분 큰 장치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를 많이 쓰고 자동화된 설비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공학에서는 오히려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우리가 엉망으로 많이 만들면은 즉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많이 만들면은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소비하면서 아주 풍족한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하려면은 펀더멘털한 기초 지식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신나게 수업하시는 걸 보면서 저 교수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교수가 돼서 다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들을 다시 보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원리들을 찾다 보니까 의외로 재밌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배울 때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돼서 또는 집중해야 돼서 공부할 때는 거기에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 했더니 학생 때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목적이 시험을 잘 보고 학점을 잘 따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는 집에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시니까 누가 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고 싶어서 해야 재미를 느끼는 건데, 근데 교수가 돼서 할 때는 뭐 교수로서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도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도 자기가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또 일반 회의 법칙이 있거든요. 1만 번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지금은 다들 좀 초보자들이고 젊고 그러지만 이 재미있는 분야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10년이라든지 1만 번을 반복한다면 틀림없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생들이랑 어울렸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부 학생들과는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수업 시간만 보는데, 대학원 학생들과는 같이 거의 날마다 보거든요. 출근하면 보고 인사하고, 또 이제 시간 나면 끝나고 맥주 한잔 하러 가고 같이 많이 어울리는데, 그래서 학생들이랑 어울렸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같이 여의도 가서 자전거 타기도 하고, 경복궁 가서 한복 빌려서 입고 같이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외 한탄강인가 동강인가 그런 데 가서 래프팅도 같이 해보고, 뭐 이런 것들, 겨울에 또 스키 타러 가서 스키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 틈에서 게임도 하고 술 먹기 게임한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적어놨는데 잊어버릴까봐 잠깐만. 그러니까 ESFJ라고 나오고요. 집정관 컨설의 그 개념이라 그러네요. 나 교수님 MBTI랑 반대신 것 같은데? 아니야? 인팁 아니셨나? 맞아. 그치? 아, 그랬어? 우리 거에서 나정교 교수님이랑 가장 많이 같이 일을 하거든. 가장 자주 만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화학공학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화합물, 화학 소재들, 에너지, 저는 첨단 소재들,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 기술 또는 과학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 안전을 지키는 국방에도 관여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은 그러한 분야에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석유를 수입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고 각종 화학 제품도 만들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도 하고 수출도 하고 또는 먹고 살고 쓰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은, 현재는 이제 반도체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보통 전자 소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은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거기에 필요한 물, 거기에 필요한 화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서포트되고 갖춰져야지만 그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야들이 있으니까, 또한 최근에 인기를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시고 만들고 하는 분들 다 화학공학 분들이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전자 소재, 들어가는 고분자 소재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할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생명공학. 생명공학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약품, 백신, 항생제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아주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려면은 현재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도 접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최적화시킨 공장 또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추천해주는 소재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게 또 화학공학이기 때문에 그 화학공학의 미래는 우리 인류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공부하셔가지고 훌륭한 화학공학자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 인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늘로 날아가는 온실가스 그걸 만드는 현재의 산업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화학공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와 현재를 발전시키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하는 모든 기술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 베이직에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다음에 이걸 어디에 응용할 것이냐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계속 나간다면 틀림없이 자기 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자기가 기여한 거에 만족하면서 계속 흡족해하면서 자기네 인생에 정말 행복한 열심히 산 인생을 살았다고 반추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말씀을 깔끔하게 다 너무 말씀을 했어? 잘하셔서 네. 아니 저는 편집할 게 없어요. 네, 진짜. 아니야, 말이 막 조금씩 꼬이잖아.